무언가가 감동을 줄 때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쪽을 먼저 떠올립니다. 찬란한 무대, 큰 목소리, 환한 스포트라이트. 하지만 우리는 점차 알아가게 되죠. 정말로 어떤 세계를 움직이는 건 보이지 않는 것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요. 누군가는 오늘도 묻힐 걸 알면서 대본을 고치고 누군가는 불 꺼진 무대 위에서 테이프 한 줄을 덧붙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 순간들이 모여서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하나의 무대가 완성될 텐데요. 이건 단지 공연 이야기만은 아닐 거예요. 우리가 매일 지나치는 일상에도 누군가의 보이지 않는 정성이 있고 이름조차 남지 않는 노동도 있고 말로 다할 수 없는 창작의 용기도 있을 겁니다. 세상을 이끄는 건 거창한 거 한 방이 아니라 제자리를 지키는 어떤 사람들의 숨결 같은 존재감이라는 것을 아는 여기 라디오를 켜라 정현주입니다. 유튜브 버전 라라 유. 저는 주디 정현주입니다. 안녕하세요. 라디오를 켜라 정현주입니다. 라라 유 유튜브 버전.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오프닝을 쓰면서 무대를 한번 또 떠올려 봤어요. 그런데 당연히 그쵸?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그런 여러 가지 움직임 그리고 배우들의 땀방울, 에너지 이런 것들이 먼저 떠오르지만 그 한편의 무대에 올라가는 그 공연이 완성되기까지 정말 수많은 사람들의 또 노고도 함께 할 텐데 참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저희 합정동의 테디베어 태 감독님께서 이런 또 공연 쪽의 영상을 담고 또 다양한 활동을 하시는데 굉장한 능력자이시기 때문에 요즘에 또 여러모로 다양한 공연의 기록물들을 영상으로 담아내고 있는데 여러분들 한번 이런 제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작품의 뭐 이런 영상은 저희 합정동의 테디베어 태 감독님 것이다. 뭐 이런 것들 제가 동네방네 소문내 드릴 생각이 있으니까 주의 깊게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진짜 무대를 한 편의 무대를 올리기 위해서 정말 다양한 분들의 그런 노고가 함께 하는데 사실 그런 게 잘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한 편의 공연이 올라간다는 건 그 안에 모든 창작자가 그야말로 지치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어찌 보면 존중받았다는 증거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무언가를 보는 데 있어서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그 너머를 지켜보고 느낄 수 있다라는 것도 어마어마한 능력자들의 그야말로 해안일 테니까요. 많이들 또 사려심 깊은 마음으로 지켜봐 주시면 좋겠고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어찌 보면 그 이야기를 조금 더 깊숙이 들여다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금요일의 남자로 어느새 자리매김한 MBC 주말 뉴스데스크의 우리 김경호 기자와 함께하는 시간 곧 준비해 볼게요. 라디오를 켜라 정현주입니다. 유튜브 버전 라라 유. 오늘은 지난 2주간에 걸쳐서 이분의 매력을 좀 느끼셨을 텐데 그것까지 하시면서 또 놀라울 만한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는 MBC 주말 뉴스데스크의 앵커이자 저의 지음이자 진짜 어른이 되기 위한 듣기 수업의 저자이신 김경호 기자를 모셔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감탄 중이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이제 보면서 감탄을 하면서 네. 또 오늘도 어떻게 이렇게 잘하실까? 어머나 웬일이야. 저희 이러고 놀아요. 네네네. 자 우리 김경호 기자와 함께 지난주에는 제가 진짜 너무 그 1월 한겨울 그 추위에 혹독한 나날들에 우리 김경호 앵커께서 그야말로 그게 본업이시니까.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기자의 어찌 보면 숙명이라고 그렇죠. 할 수 있는 네. 그 상황에서 정말 열심히 그 뉴스 특보를 진행하시는 걸 보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렸었는데 그 당시에 아마 제가 기억을 이게 김경호 앵커가 했는지 어느 분이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표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누가 내란을 옹호하고 있는지
국민들은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 뭐 그거 이런 제가 한 식의. 건데. 그래요? 예. 아, 그래요? 예. 제가 그게 갑자기 어제, 그러니까 지난주에 방송을 네네. 마치고 나서 이 멘트가 예. 굉장히 저한테 좀 와닿았어서 기억에 네. 남았었어요. 아,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게 저는 약간 좀 느슨해지는 저의 마음을 네. 다시 다잡았던 것 같아요. 네. 그때 그 멘트를 했었을 때 마음가짐이 어땠던 건가요? 이 말 그대로였던 건가요? 네. 12월 3일 이후에 6개월 동안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고 네네. 그때 사실은 역사를 거꾸로 되돌리려는 그런 이야기들이 어느 순간 나오기 시작하면서 점점 커져가면서 그 타이밍이었군요. 예. 맞아요. 예. 그러면서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맞아요.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네. 패턴을 가지고 있었던 게 왜 우리 네. 그 바이든 날리면 또 마찬가지잖아요. 네네. 너무 명약관화한데 자꾸 막 물타기처럼 뭔가 이런 뭐 이렇게 갑자기 막 다른 말들이 나와서 듣기 평가를 하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가 있었던 것처럼 네. 그 계엄도 그랬던 것 같아요. 네네. 딱 말씀해 주신 그대로. 네. 그 상황에서 이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 이제 많은 분들이 어떻게 돼가는 건가 너무 고민되고 걱정되고 불안하고 그랬을 때 이 불안해하시는 분들께 어떤 말을 해야 될까 고민하면서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렇구나. 누가 내란을 옹호하고 있는지 국민들이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 네. 이 말을 하는 동안 제가 그때 약간 똑똑히 지켜볼 마음이 없이 막 네. 이런 느낌이었는데 똑똑히 봐야겠구나. 이 거꾸로. 똑똑히라는 말을 제가 네. 그 멘트에서 몇 번 썼거든요. 잘하셨어요. 그걸 기억하시네요. 그러니까 그게 역시 되게 다르시네요. 좋았어요. 그게 좋았어요. 네. 그게 네. 딱 그 부사의 힘이 네. 명확했었어. 네. 그래서 그렇지. 저렇게 해야지. 똑똑히 지켜봐야지. 네. 그냥 지켜보는 것과 똑똑히 지켜보는 건 굉장히 다른데 저 똑똑한 김경호 앵커 같으니라고 약간 이런 생각을 했었던 네. 기억이 나는데 네. 좋습니다. 우리 김경호 기자가 이렇게 대한민국 역사의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서 했던 일들이 있는가 하면 또 제가 김경호 기자와 또 가깝게 친하게 되겠던 이유가 이분이 여러분 저는 뮤지컬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이분은 실제 뮤지컬을 창작의 경험이 있는 분이세요. 그 이야기도 좀 해주세요. 네, 그냥 거기까지만 그러니까 저는 그냥 뮤지컬 창작을 네. 해본 사람이다. 네.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예. 근데 제가 얼마나 하셨었어요? 제가 처음 이제 뮤지컬 작가로 데뷔했던 게 2012년에 딤프에 네네네. 매년 대구에서 창작 지원자 공모를 하잖아요. 맞아요. 그때 이제 제 작품이 뽑혀서 어머. 딤프에서 처음 공연을 했거든요. 네. 어떤 작품이었어요? 어떤 내용이었어요? 그때 이제 그 창작 지원작으로 뽑혔던 작품이 제목이 제가 하는 일하고 관련이 있는 제목이에요. 네네네. 내 인생의 특종이라는 뮤지컬이었었어요. 그렇구나. 내 인생의 특종 좋아요. 네, 그게 이제 내용이 이제 주인공이 남자 기자였어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그 첫 작품을 쓸 때 아무래도 그 내밀한 내용을 쓰려면 내가 가장 잘 아는 곳을 배경으로 해야 잘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고 그 컨셉을 간단히만 말씀을 드리면 아니 장황하게 얘기해주세요. 궁금해요. 너무 궁금해요. 네, 작품이 어떤 거였냐면 이 남자 주인공이 방송 기자예요. 방송 기자인데 이름은 이용기라는 이용기 용기. 용기. 근데 이제 이 주인공이 방송에서 자기 이게 방송 나오는 것만 되게 좋아하고 소위 말하면 되게 책임감이 없는 기자인 거죠. 자기 드러내기만 좋아하는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방송 사고를 한번 대형 사고를 쳐요. 그래가지고 약간 한직으로 가게 돼서 이 친구가 뭔가 이제 그 눈길 끄는 뉴스에 확 나올 수 있는 뭔가를 취재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잠입 취재를 하러 들어가게 돼요. 어디에 잠입을 취재를 하게 되냐면 거기가 이제 연애 스쿨이라는 곳이에요. 연애를 가르쳐주는 연애 학원인 거죠. 너무 재밌다. 이제 모태솔로들이 와서 연애를 배우는 연애 학원에 잠입을 하러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에 연애 학원의 선생님이 네. 이제 여자 주인공이죠. 네네. 네, 여자 주인공 이름은 뭐예요? 네, 여자 주인공 이름이 중간에 한번 바뀌었는데 아무튼 처음엔 현진이었어요. 현진이. 네. 근데 이 여자 주인공은 원래 모태솔로예요. 본인이. 한 번도 연애를 해본 적이 없어. 오 마이 갓. 네, 한 번도 연애를 해본 적이 없는데 네. 취업 준비생이에요. 네. 근데 취업을 아무리도 다 떨어지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막 하다가 어디 구인 광고를 보고 네. 연애 강사를 뽑는다라는 네. 얘기를 듣고 네. 사실은 연애를 한 번도 안 해봤으면서 네. 거짓말로 나는 연애를 엄청 많이 해본 연애 전문가다. 사기를 쳤구나. 사기를 치고 네. 거짓말로 연애 강사로 취업을 해서 네. 이 연애 스쿨에 연애 강의를 하러 오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남자 주인공이 여기 잠입을 취재로 들어갔다가 이 거짓말로 연애 전문가인 척 연애 강사를 하는 여자 주인공과 거기서 만나게 되고 네. 이제 그 안에 네. 여러 참가자들이 올 거 아니에요. 강의를 들으러 오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양한 이제 구상들이 있겠죠. 네. 거기 이제 각종 20, 30대 젊은 청년들이 오는데 이 사람들이 각자 다 연애를 못하게 된 이유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그 안에서 막 이제 이 사람들끼리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면서 이제 결국은 이 용기라는 기자가 방송 기자 하면서 되게 이렇게 드러나는 것만 좋아하고 멋내는 것만 좋아하던 이 사람이 이 안에 들어가서 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 점점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이야. 20대 청년들의 삶을 진짜 삶을 알게 되고 제대로 취재하는 거죠. 그렇죠. 정말 연애조차 못하는 이 사람들은 왜 이러고 살고 있는지 그런 걸 알게 되면서 이 사람은 성장을 하게 되고 당연히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그 여자 주인공도 어떠한 이유로 해서 이제 그 안에서 폭로가 되고 일들이 벌어지죠. 이제 폭로가 되고 뭐 이러면서 이제 당연히 이제 둘이 이제 뭔가 이어지는. 그렇지. 이어졌다 헤어졌다. 그렇지 뭐. 그렇지. 결국은 이어지는. 그렇지. 로맨틱 코미디. 로코로 만든 아니 근데 그 안에. 작가가 기자의 정체성을 갖고 있다라는 게 너무 드러나네요. 그렇죠. 그 당시에 실제 현재 기자였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세상에. 제가 실제로 5, 6년 차 젊은 기자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좀 제가 기자를 겪으면서 하는 약간 이용기 안에 그 김경호 페르소나가 들어갔을 것 같은데요. 들어가죠. 그 안에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딤프에서 공연 올라갔는데 정말 너무나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고 정말 이렇게 공연이 무대에 올라가는 그때 여주인공이 곽선영 배우였어요. 어머. 익선이. 곽선영. 익순인가? 익순이. 그치. 곽선영 배우였어요. 이익준 선생의 동생. 너무너무 무대에 있을 때 너무나 빛나는 배우. 정말 너무 사랑스러운. 정말 그때 당시에는 아직 드라마로 진출을 안 했을 때였어요. 그때는 뮤지컬에서만 사람들이 굉장히 뮤지컬 좋아하던. 배우로서 굉장히 반짝반짝했었던. 맞아요. 그때 너무 곽선영 배우가 무대에서 너무 사랑스러워서 그때 공연을 보러 왔던 분들이 곽선영 배우를 처음 본 사람들은 와, 저 사람 누구냐? 대체 저 사람 누구냐? 그러더니 결국은 잘 되시더라고요. 우와, 우리 곽선영 배우님 우리 그 극작가인 김경호 기자를 지금은 제가 잊지 않으셨죠? 감히 이렇게 쳐다도 못 보는 위치가 되셨어요. 곽선영 배우가 지금 너무 대배우가 되셔가지고. 맞아요. 그때 그럼 남주는 누가 연기하셨어요? 그때 김태한 배우였고요. 아, 그러셨구나. 그러니까 지금 딤프의 창작 지원작으로 극을 올렸던 창작가로서 올해 저희 뭐 라라유 구독자들은 너무 제가 막 깨방정을 부려서 잘 알고 있습니다만 Maybe 해피 엔딩이 그러니까 우리는 어쩌면 해피 엔딩이 뉴욕 브로드웨이를 가서 토니상까지 수상하는 이 광경을 지켜보셨을 때의 소감이 어떠셨을까 궁금해요. 정말 그런 일이 내가 살아있는 이 시대에 벌어진다고? 맞아. 그런 그랬어요. 정말 충격적이면서도 감격적이면서도 자랑스러운 정말 그런 마음이 일단 컸고요. 근데 이제 배는 안 아팠수?
저는 이제 창작자로서 하다가 제가 10년 정도 그 첫 작품 이후에도 이제 몇 작품을 더 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창작자로 하다가 저는 10년 정도 하다가 결국 창작자의 길을 제가 접고 이제 그 왜요? 세계에서 나왔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또 그 제가 접을 때까지 저에 앞서서 또 제 주변에 너무너무 능력 있고 너무 전도 유망한 창작자들이 작가들이 작곡가들이 또 배우들이 이렇게 뮤지컬 바닥을 떠나는 모습을 제가 많이 봤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도 좀 생각이 나면서 좀 한편으로는 씁쓸한 그런 마음도 있었죠. 그 작품의 수상이 뭐 싫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빛이 있으면 이 그늘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하게 되는데 실제 몸담으셨던 분이시기에 그리고 이제 계속 하지 못하고 어찌됐든 좋아하는 일이지만 중도에 접어야 했던 분이시기에 느끼셨던 감정은 또 달랐을 것 같은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쭤봐도 돼요? 왜 접으셨어요? 제가 그때 그 작품을 하고 사실 몇 편의 더 작품을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 창작 뮤지컬을 만드는 그 창작자로서 데뷔하는 몇 개의 루트가 있습니다. 근데 그 루트를 통하지 않고서는 사실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루트가 제가 말씀드린 딤프, 대구 국제 뮤지컬 페스티벌입니다. 그리고 또 CJ에서도 창작 창작산실. 창작산실이 또 있고 다른 거예요? 창작산실은 이제 정부에서 하는 거고 CJ가 하는 이름이 이제 중간에 이제 바뀐 걸로 아는데 제가 할 때는 이제 크리에이티브 마인즈라고 해서 거기서 창작 뮤지컬을 공모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 두 번째 작품이 거기서 이제 뽑혀가지고 거기서 또 이제 리딩 공연이 올라갔었고 그리고 또 충무 아트센터의 블랙 앤 블루 거기서 좋은 작품 많이 나오죠. 제가 창작했던 마지막 작품이 또 거기서 했었어요. 뽑혔었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그 창작 공모전을 통해서 가는 과정이 우리나라에서 창작자들이 뮤지컬을 창작하면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그게 단계의 어떤 그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그런 것이군요. 그런 건데 제가 10년 동안 하다가 결국은 10년 후에 접게 된 게 물론 이제 여기에 기본 전제는 저의 부족함이 물론 큽니다. 제가 정말 이렇게 능력이 출중했다면 분명히 잘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기자로서의 현실적인 어떤 표현인 거지. 뭐 알았어요. 그건 저희가 알아서 드릴게요. 얘기해봐 주세요. 왜냐하면 그 시기에도 또 워낙 유능하시고 잘된 창작자들은 그 사이에도 계속 나왔었으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이 현실과 제도만을 이야기한다면 이제 저의 능력 부족은 뒤돌아보지 않고 이제 환경만 탓하는 그런 상황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김경호 기자를 좋아해요. 보통은 이제 그 환경 탓만 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 일단 기본 전제로 내가 부족했다라고 그럼요. 그건 저희가 일단 판단해 볼게요. 저는 저의 부족함을 너무나 잘 인정하고, 알고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제가 정말 너무 잘하는 유능한 작가였는데 잘 안 됐다 이런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알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저는 궁금한 것이 기자시니까 그리고 거기에 깊이 또 몸담았던 분으로서 더 나아지기 위한 어떤 그 지적 혹은 나아지기 위한 방향성을 보고서 이쪽을 돌아봤을 때 분명히 뭔가 고치거나 부족한 면들이 보이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쉬운 점들이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제가 뭐 비판하기 위해서기보다는 우리 그 뮤지컬이 이번 계기로 창작 뮤지컬이 더 발전하고 유능한 창작자들이 이렇게 뉴욕으로 진출하게 되는 그런 일이 더 많아지길 바라는 차원에서 몇 가지 저의 경험을 말씀드리면 제가 그렇게 창작 뮤지컬이 몇 번 이렇게 뽑혔고 그랬는데 그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뭐냐면 그렇게 해서 이제 뽑히잖아요. 그냥 뽑혔어. 그러면 이제 공연을 한번 딱 올라가요. 뭐 리딩 공연일 수도 있고 딤프 같은 경우에 정식 공연을 한번 그 페스티벌에서 한번 올라가고 하잖아요. 그럼 이제 공연을 했어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돼야 될까요? 뮤지컬이 발전하려면 더 개선할 점 개선하고 보완할 점 보완해서 공연에 다시 또 올라가야겠죠. 그래야 되잖아요. 그 다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다음이 있어야죠. 근데 대부분이 그 다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 창작 뮤지컬의 공모전이 딱 한번 뽑히고 거기서 딱 한 작품 혹은 두 작품이 최종적으로 발전되는 작품으로 딱 선정이 되지 않으면 나머지 작품들은 뽑히고 공연 한 번 하고 그걸로 끝. 사라지고. 그냥 사라지고 그 이후에 기회를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뮤지컬은 한 번 공연을 했으면 뮤지컬은 이 소설과 달리 뭐 책과 달리 그 대본만 있고 음악만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고. 그렇죠. 배우들의 네. 어떤 실연이 있어야 되는 그쵸. 거죠. 결국 투자가 돼야 되는 그렇죠. 거죠. 투자가 돼서 무대에 올라가려면 제작사를 만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공모전에서 뽑히고도 그때 물론 이제 공모전을 하는 곳들이 노력을 합니다. 처음 리딩 공연을 하거나 공연을 할 때 제작사들한테 연락을 해요. 그래서 제작사를 보러 오세요.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죠. 어쨌든 심사를 거쳐서 어느 정도의 그 질이 인정받은 거니까. 근데 딱 왔을 때 제작사들도 사실 한 번 작품을 올린다 했을 때는 정말 큰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맞아. 섣불리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한 번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제작사들과 다시 만날 기회들이 창작자들이 만날 기회들이 있어야 제작사들도 이 뮤지컬 창작극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고 거기서 또 발굴해내고 이런 과정이 벌어지는데 창작극들이 계속해서 매년 창작극들이 뽑혀서 매년 뭐 몇 작품씩 계속 여기서 저기서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서 최종 하나가 딱 돼서 제작사랑 매칭이 되지 않으면 더 이상 제작사를 만나지 못하고 그냥 흐지부지 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고 또 제가 그러다 보니까 뽑히고 나서 제작사들과 제가 몇 번 이제 작품을 공연을 하자 매우 구체적인 단계가 나아갔던 경우가 많았어요. 실제 얼마를 투자해서 뭐 하고 개발을 해서 어떻게 개발을 해서 뭐 언제 공연을 올리고 어디서 하고 막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들여서 창작자들이 함께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해도 제작사 쪽에서 어느 순간 마음이 바뀌었어 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 과정에서의 어떤 그 노력에 대한 아무런 보상은 없어요? 아무런 보상이 없어요. 근데 그런 게 저만이 아니라 너무 많은 창작자들이 그런 일을 계속해서 겪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따로 직업이 있으니까 사실 그래도 저는 오래 버틴 거예요. 그렇네요. 기자 역할을 하면서 직업이 있으니까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과정을 거쳐서 공연 올라가는데 창작자들 뿐만 아니라 배우들도 배우들 우리 알잖아요. 공연을 한번 올리면 최소 한 달에서 두 달 연습을 해야 돼요. 연습을 해야죠. 연습을 해야 돼요. 근데 한 달, 두 달 연습을 하는데 페이를 전혀 안 주고 그냥 무산시키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고 또 제가 했던 또 어떤 공연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A급 배우들 이름 얘기하면 누구나 알만한 그런 A급 배우들을 불러다 놓고 제작사에서 준다는 페이가 정말 충격적인 수준 너무 충격적인 수준이어서 어느 날은 연출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배우들이 못하겠다고 한다. 제작사한테서 얘기를 들었는데 너무 페이가 말도 안 되는 이건 정말 제가 들어도 이건 제가 처음 여기서 하긴 그렇지만 너무 말도 안 되는 금액으로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경우에는 제가 제 사비를 갖고 몰래 그런 적도 있어요. 제가 몰래 제작사 제가 제작사 몰래 제 돈을 갖다가 배우들 나눠준 적도 있어요. 저도 제 월급 갖다가 제가 월급 벌어온 걸 가지고 나눠준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사실 능력이 많이 부족했지만 제가 할 때 같이 공부하고 같이 주변에서 공모전에서 당선됐던 창작자들 중에 너무 뛰어난 작가들, 너무 뛰어난 작곡가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런 작가, 작곡가들이 결국은 몇 년 그렇게 하다가 버틸 수가 없지. 버티질 못하고 왜냐면 그분들도 생계가 있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몇 년 하다가 더 이상 못 버티고 이 바닥을 떠나는 그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봤고 배우들은 더 힘들어요. 저도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그 연습
또 저는 그 작품을 위해서 쓰는 시간과 에너지여서 그거에 대한 보상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연습 기간은 돈을 안 주는 걸 당연시 여긴다라는 게 그런 경우도 좀 있고. 놀라웠어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습 기간으로 주는 게 아니고 얼마로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명한 배우는 그거를 그래도 자기 몫을 챙길 수가 있지만 너무 잘하는데 정말 너무 뛰어난 배우인데 유명하게 되지 않은 경우엔 정말 그렇게 고생하고도 자기의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제가 알던 어떤 배우도 버티기 위해서 이제 따로 다른 일들 하시면서 하더라고요. 뭐 주점을 맞아요. 경우도 있었고 제가 이 얘기도 있었네요. 제가 했던 그 공부할 때 어떤 창작자는 그 창작을 하기 위해서 정말 젊은 분이었거든요. 창작을 하기 위해서 그 청소 일을 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대학로에서 대학로 건물 청소를 여자분이었는데 건물 청소하면서 그걸로 생계를 유지하면서 창작을 하고 정말 상상하기 힘든 그런 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다 열정만 가지고 하기에는 너무 힘든 거죠. 근데 물론 그 와중에도 그걸 뚫고 정말 대박을 그렇죠.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네, 있죠. 당연히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로에서 정말 작품이 잘 되고 많은 분들한테 호평을 받고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저는 아니지만 제 주변에 보니 너무 훌륭한 창작자들이 많은데 꺾이게 되는 경우들을 있더라. 많이 보셨구나. 그래서 우리 창작 뮤지컬이 잘 되려면 이렇게 어쩌다 한번 정말 어쩌면 해피엔딩이 되어버리는 정말 어쩌다 해피엔딩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네. 네, 우리 뮤지컬 창작 그 시장이 어쩌다 해피엔딩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안타까우니까 우리가 창작 뮤지컬이 더 잘 되기 위해선 그런 게 더 좀 되는 환경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어쩌다 해피엔딩 어쩌면 해피엔딩을 어쩌다 해피엔딩으로 메이비 해피엔딩이 어쩌면 해피엔딩이 어쩌다 해피엔딩이 되는 그러면 안 되지. 맞아요. 근데 뭐 모든 산업 구조에서 그거 경쟁에서 도태됐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지만 약간 이런 문화 산업 같은 경우는 그 생태계가 좀 탄탄하게 안전하게 만들어지기까지 정말 많은 분들의 노력과 그리고 이제 실제적인 물질적인 이런 도움과 정서적인 보상과 이런 것들이 계속 주어져야 될 텐데 이게 약간 그야말로 좀 그 밸런스가 균형이 맞지 않을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야, 네가 좋아하는 거 하니까 돈 좀 못 벌어도 돼. 그야말로 우리 흔히 한동안 되게 많이 유행했었는데 열정페이라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지. 배우들은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요. 저도 지금 뭐 배우 친구들 뭐 이야기 들어보면 그리고 그렇게 떼이는 경우도 너무 많고. 그러니까 제작사에서 그러려고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니겠지만 그냥 이렇게 배우들 뭐 이름 있는 배우들은 챙겨주고 밑에 뭐 이렇게 조금 이렇게 좀 작은 배역의 친구들한테는 뭐 차일피일 미루거나 아예 안 주거나 이런 경우 너무 많아서 그럴 때 좀 어떻게 법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나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제가 또 이제 친하게 지내는 배우들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배우들이 그러니까 최저시급이라도 받게 해달라. 근데 최저시급 아까 말도 안 되는 금액이라고 그 개런티를 이야기를 차마 해주지 못하셨는데 그 얘기가 비단 김경호 기자가 몸을 담고 있었던 10년 전에 국한되지 않았다는 게 전 좀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여전히 최저시급을 못 받고 공연을 올리고 있는 배우들이 많다라고 저는 전에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한 어떤 좀 장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좀 목소리를 모아보려고 하는 그런 배우의 목소리를 듣긴 들었었는데 이게 10년 전 이야기와 지금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인 일보 해야 될 텐데.
뮤지컬은 한 작품에 시간이 정말 오래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한 작품이 처음 개발돼서 또 한번 리딩 공연을 하고 또 한번 뭐 대학로에서 하고 또 이게 또 다시 이제 재개발 과정을 거치고 하면 이게 몇 년이 걸리거든요. 한 작품이 만들어지려면. 그렇죠. 근데 이 몇 년이 걸리는 과정에서 중간중간에 탈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창작진들 또 그런 배우들이 많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 창작 뮤지컬이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까지 좀 고려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라라 유가 주인장이 약간 좀 그런 성향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두 가지 갈래로 이렇게 좀 수렴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 확산하고 있다가 또 수렴이 되는 게 하나는 이제 공적 말하기에 대한 저의 고심, 우리 또 김경호 기자와는 듣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었지만 또 하나의 꼭지는 이 뮤지컬과 연극 쪽에 이게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저는 이제는 일반 그 관객의 입장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알아가게 되고 더 궁금해지고 이러잖아요. 이러다 보니 오늘 김경호 기자를 모시고도 그 얘기를 좀 듣고 싶었었거든요. 저도 조금 목소리를 보태볼게요. 뭔가 더 나아지는 방향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끔 자극을 주는 건 필요할 것 같으니까 김경호 기자도 좀 힘을 보태주시죠.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같이 한번 우리 그런 움직임, 운동 이런 것도 좀 같이 동참해보면 좋겠습니다. 우와, 이렇게 이야기가 풍성해질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요. 오늘 가장 제가 열을 내서 얘기한 것 같은 본업 얘기할 때는 잔잔하게 얘기하다가 뮤지컬 얘기하니까 갑자기 막 흥분해가지고 얘기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네요. 아니 우리가 원래 뭔가 접으면은 더 할 말이 더 많아지잖아요. 근데 진짜 보면 볼수록 진국인 우리 김경호 기자 앞으로도 자주 라라유 모셔보겠습니다. 네, 또 불러주세요. 네, 건강 잘 챙기시고요. 주말에 또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끝인사도 같이 한번 나눠주시겠습니까? 네, 오늘 하루도 잘 풀리실 거예요. 네. 저기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잘 풀리실 거예요. 고맙습니다. 라디오를 켜라. 정현주입니다.